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4%, 코스닥은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하락했습니다만은 그 내용 수급을 들여다볼 때 뭐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매수 규모가 줄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주식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향후 그 주가 흐름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 고정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이 장기 투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그때 바뀌는 이 유통 물량이 있는데, 이 유통 물량이 대중들에게 분산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종목의 주가는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유통 주식이 몇몇 세력들에게 모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의 주가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장의 주식을 계속 매수해 왔고,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작년 10월 11월 경에 달러 흐름이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다른 나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긴축 종료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정말로 긴축이 이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는 미국에서부터 해외로 다른 나라로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적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현재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뭐 빅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뭐 재료로서 기능은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오늘 밤에 일어납니다. 시장에서는 5% 예상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워낙 높은 지점하고 비교가 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것 보고 6월달에 뭐 기준금리를 종료하니 많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사실상 긴축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시장 흐름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라 어떤 경제 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뭐 14개월 연속 좋지 않죠. 그런데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만 큰 건 아닙니다. 어, 독일도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수출 비중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독일은 그 지금 비중이 한 76%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때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자세한 거는 그 지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보다 좀 낮은 그런 상황인데, 독일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죠. 미국하고도 뭐 친하게 지냅니다만은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특히 독일은 이를 반탄 따게 가지고 예전에 중국하고 비슷한 이 사회주의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총리를 지냈던 사람도 동독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큽니다만은 여전히 중국하고 거래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재수없게 강대국 사이에 딱 낑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는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냈고, 이번 정부는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교롭게도 수출 비중이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1, 2위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뭐 경상 수지도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운송 장비 업종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뭐 저국 나라 배터리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기술 개발을 할 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본이 더 먼저 만들었습니다. 완전 슈퍼카급의 전기차를 일본이 만들었었어요. 기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는 뭐 특정한 기업에 한정이 되는 거고, 산업 전반에서 고용도 일어나고 하려고 그러면은 대중화가 돼야 됩니다.
대중화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초반에는 좀 희한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요. 중국은 그걸 장려하다 보니까 희한한 제품들도 막 품질이 낮은 그런 제품들도 나오면서 점점 경쟁을 통해서 도태될 거는 도태되고 이런 식으로 산업이 성장하는데 전기차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미국이 또 이에 뒤질세라 미국 전기차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전기차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공장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또 미국이 잘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미국에는 중국에는 수출이 지금 뭐 반도체나 잘 안 될 수도 있어도 미국 경제가 지금 다시 부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또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업종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운송 장비 업종 많이 매수하는데 그거는 뭐 중국이 어떻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상황이 그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아는데 우리 애들은 그때 코로나 때 현대차 매수했다, 정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장기적으로 현대차 100만 원 갈 때까지 들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운송장비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다시 부흥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나 운송장비 업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지금 좋지 않은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경상수지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 경상수지나 뭐 무역수지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는 뭐냐면은 어떤 개별적인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만든 그런 지표들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소득도 있고 물가도 있고 우리 뭐 국제수지 여러 가지 종류들 또 그리고 뭐 실업률, 환율, 뭐 통화증가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 경상수지 그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인데 오전에 장중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 지표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위치에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흐름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흐름이. 지금 우리가 이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가 이렇죠. 그럼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한국의 돈이 이때보다 지금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달 그러면 경상수지는 이번에 흑자 전환했는데 그럼 다음 달 괜찮겠냐? 그렇지 않죠. 이번 달에는 뭐 법인세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 들고 들어오니까 법인들이 해외에서 돈 번 거 들고 들어오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 다음 달에 집계가 될 때는 지금 외환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돈 빠져나가는 거 봤다입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배당받은 거 이제 본국으로 들고 가다 보니까 외환시장이 이렇다. 그때 달러 인덱스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건 다 괜찮았대 말이에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저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배당받은 돈 빼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경상수지 다음 달 이렇게 뭐 다음 달 발표될 때는 다시 적자 전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그 지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한국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럼 다시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돈이 들어오고 전체적인 상황 추세로 볼 때는 거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TV에서 우리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이 뭐 사상 최대로 달린다. 지금 현재 보는 이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아니면 무역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맞아요. 분명히 앞으로 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간에 있어서 독일하고 좀 달리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낑기 가지고 중국하고 그간 잘 지내다가 사실 뭐 중국하고 뭐 잘 지낸다고 해서 저 자석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별 해준 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하고 친한 사람들이 지금 야당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친한 사람들이 지금 여당이 돼가지고 친해졌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 이런 게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괜찮으니까 외국인들 야시 같은 놈들이 반도체 자동차 업종 지금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되면 또 이쪽으로 또 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런 수지들이 흑자로 되겠죠. 그러면은 뭐 돈을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품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들이 언제 다시 턴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 지금 추세가 아래쪽이잖아요. 근데 위쪽으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매달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급도 동시에 바라다 보면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사상 최대를 달리고 있다면 나라가 아마 잘 될 거예요. 돈이 남아들어서 국민들도 헤헤헤 웃으면서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서서히 나갈 때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추세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어요. 운수 장비 뭔가 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또 달라 보이죠. 자, 이거 좋습니다. 괜찮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중에서 요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에이블 CNC 있죠. 요거 매각 이슈 때문에 좀 올랐는데 지금 참모들은 서서히 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이렇게 추세 흐름 쭉 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제 에이블 CNC는 지금 두나 주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미 이 기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서히 이제 분할 매도 정리를 생각해야 될 때지 지금 들어서 뭐 매수하거나 그런 때는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 종목의 유통 주식이 대중들에게 분산이 되었을 때 싼 거지, 집중이 돼가지고 자꾸 치올라가면은 그때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비싼 거 사니까. 그게 문제지요.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나이스 정보통신, 자, 단기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가 참 독일하고 비슷한 그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독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은 워낙 뭐 기술도 좀 뛰어나고 또 그리고 우리 이전에 기초 기술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뭐 기술 자체를 수입해 가지고 살던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하고 수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만은 대외 여건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하고 1등, 2등 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서로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낑겨 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도 계속 달라들고 있고 미국도 계속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도 중국에 붙었고요. 러시아도 중국에 붙어붙죠. 그리고 저 남미 쪽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은 남미 쪽도 지금 중국하고 자꾸 붙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독일은 또 저것도 사회주의 공산당 해봤잖아. 싹 붙고 있지요. 북한은 또 이래 중국하고 붙고 있지요. 많거든요. 이 중국도 아프리카 쪽 투자 좀 많이 해놨죠. 중국도 지금 자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달러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계가 이렇게 그냥 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도 거기에 따라 조금 바뀌긴 하겠습니다만은 참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계속 중국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싸우겠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정리될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변화되는 시점 우리는 지나고 있다. 그 생각하시고 대충 감만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